네, 먼저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재작년 이맘때쯤 막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그 당시 저는 이제 올해로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3년 차입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3년 차입니다. 1년 차와 2년 차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계획서 쓰고 혼자 보고서 내고 혼자 교과서 만들었고 혼자 활동을 했고요. 3년 차가 되니 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3년 차쯤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급해보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1년 차와 2년 차 때 혼자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혼자서 어떻게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태블릿을 준다는 꼬드김에 넘어가서 뭐 제 꼬드김은 아니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태블릿 준다고 신청하라고 그냥 하셨습니다. 그 당시면 태블릿이 저희가 거의 한 200대 준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일단 계획서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를 막 내고 시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신청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네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실 겁니다. 저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아예 그냥 사줬습니다. 선생님 불편하실까 봐 아예 일괄적으로 사주셨고요. 제가 알기론 경기도, 대구, 아니 대구까지 헷갈려. 경기도는 확실히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선생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5천만 원 이하면 수의 계약이라도 할 텐데 8천만 원씩 계약도 안 돼가지고 이거 입찰 올려야 되는 그런 돈을 뭉탱이로 준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롬북도 아니면 후곤 혹은 태블릿은 구매하라 그러고 교육과정 다시 수립하고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가 대체 뭐지? 교과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돈이 3월달, 4월달에 오면 막상 입찰해가지고 교과서가 학교에 그러니까 이 태블릿이랑 기기가 오는 게 한참 뒤에 오거든요. 5, 6월달에. 그러면 기기를 등록하고 계정 관리하고 선생님들 학교 배부하고 그 다음에 뭐 충전함, 충전기기 뭐 이런 것들 배부하고 나면 어느새 7, 8월 달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태블릿이랑 크롬북 학교에 배부도 해야 되고 계정 관리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얼핏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랑 교과서를 만들긴 만들어야겠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 한 10월, 9월 되면 보고서 내라 그럽니다. 결과 보고서 내라고 합니다. 나 아직 한 것도 없는데 결과 보고서 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각하고 혼자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아직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의 1년차 모습이었고요. 2년차까지도 약간 비슷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3년 차인 저는 그래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있어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지금 막 처음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게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이거 보통 줄여가지고 또 온라인 교과서는 아니거든요. 온라인을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든 교과서인가 뭔가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는 그래도 지금 담당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담당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아주 친한 분이시겠죠. 담당자의 친한 분이어가지고 야 좀 들어보자. 너도 같이 나랑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시던가 담당자가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뭐냐고 대충 아시겠지만 학교 선도학교인데 선생님들한테 저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입니다 말하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실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제2의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의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그 첫 번째 안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 요즘 미래형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막 시작돼가지고 막 이제 이럴 때였는데 미래형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추진 방향, 교원, 학생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을 강화하고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거 요즘 이야기 나오죠. 중등 직업교육 나왔는데 밑에 보시죠.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입니다. 포인트, 만들어가는 교과서. 이게 바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교과서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그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저희가 항상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기존의 사적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예전에 그런 걸로 혼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실습을 했을 때나 혼났다기보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왜 교과서 안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했죠. 교과서 저희가 뭔가 나름 재구성해가지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위쪽에서나 아니면 관리자분들께서는 왜 교과서 안 사용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서책형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를 위해 온라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학원 뭐 노트북도 괜찮고요. 이 태블릿 PC로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북도 괜찮고 PDF 영상도 되고요. 온 오프라인 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게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면 원격 수업 때만 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가장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일 때나 오프라인일 때나 아니면 온오프라인 섞어서 이 모든 곳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고요. 20년 갑자기 하반기에 시작된 게 400교고 작년에 800교고 올해 아니죠. 작년에 400개 추가되었고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입력해 주신 또 400명 그 학교가 선정되어서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3년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교육부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 교과서의 개발, 제공 형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는 아직은 고정된 지식을 담아서 한번 교과서가 편찬되면 교과서에 뭔가 조금씩 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교과서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변화된 지식이 좀 있다가 반영되겠죠. 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변화된 지식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 출판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교사가 최신 컨텐츠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이미 만들고 계십니다. 교과서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담아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담아 있으시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요것도 사용했다가 요거 콘텐츠 사용했다가 이거 뭐 아니 이 템플릿 사용했다가 패들렛 사용했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교과서의 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사책형 교과서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렇다고 또 아니야 사책형은 아니야 앞으로는 무조건 온라인만 사용하세요. 또 그건 아니고요. 사책형과 온라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교과서의 패러다임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작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온라인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봤더니 저의 지금 생각엔 이 사업이 좀 특징이 어떤 사업의 특징이 있었냐면요. 보통 저희가 정책 사업이 있으면 교육부 위쪽에서 이렇게 어떤 전문가 집단이 교수님들과 어떤 전문가 집단이 여러 오랜 연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보통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 교과서의 좀 특징 정책 차이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그렇게 딱 정해진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아니면 정해져 있는 개념보다는 일반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대국민 정책 공모를 해서 이런 온라인 교과서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고 이렇게 형식을 잡았습니다. 정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교과서, 그러니까 뭐 교육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남아있는 내용 중인데요. 배경, 차기 교육과정 대비,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죠. 미래형 교과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원격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 온라인 교과서 모델 개발.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실시에 따라 사책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뭐 PDF, 이북, 아니 뭐 영상으로 한 번에 선생님들 영상 만들어서 올리셨잖아요. 한참. 그런 것들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형 교과서 체제에 대한 국민 참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결국은 사책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북, PDF, 디지털 교과서 등
활용해서 만들어서 이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을 말합니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콘텐츠 하나만 만들면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아 이 콘텐츠 하나면 이건 교과서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오는 끝에 그래 이것도 교사가 의도해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한 겁니다. 그럼 이 정합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전문가 연구 집단에 따라서 이 정합성이라는 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뭐 그다음에 교육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연인, 뭐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사이에 일치 얼마나 일치하나. 그다음에 뭐 연구와 목적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 뭐 정리를 하자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수업 평가 내용의 타당도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말합니다. 기존의 교과서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죠. 이 수업에 교과서가 있고 그 안에 성취 기준이 있고 이렇게 교수학습 자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의 수업은 이렇게 성취 기준이라는 틀 안에 성취 기준의 달성을 위해서 뭐 서체형 교과서냐 아니면 보조자료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뭐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성취 기준을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정확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교육과정 정합성,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맞는지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실제 수업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한 건지 이런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으로서 우리들의 트렌드, 학생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변화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형식, 뭐 서책형, PDF, PPT, 이북, 영상 등 다양한 형식, 그 다음에 PC나 태블릿 등 기기 하면서 이용이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용하면서 교사가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바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 양식은 이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없을 건데 이렇게 나오실 거라서요. 선생님들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양식이 좀 바뀔 수는 있어도 큰 틀은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담당 선생님들한테 부담감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교과서에 이런 틀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는 교사 지원단 자료입니다. 교사 지원단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있는 교사 지원단을 따로 만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고 개발한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링크 하나를 복사해서 링크를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교사 지원단이 개발한 자료입니다. 링크 보내드렸죠.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되어 있으시죠? 교사 지원단이 먼저 2021년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워크숍 활동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뭐 팀별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죠.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여러 가지 집중 워크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활동은요. 팀별로 이게 뭐냐면요. 교사 지원단이 처음에 저희 아까 이 정책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위해서 과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 지원단 8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 갖춰야 될 요건이야. 교과서 갖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해. 편리성이 중요해. 우리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몰입도가 협동이 중요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의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수업이 무엇인지 각자 막 여러 명이 막 추천을 했고요. 서로 각각의 팀별로 막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교과서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이 홈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시작된 거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우수 사례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눌러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6학년 과학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준 게 하나의 자료입니다.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수학.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렇게 막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교과서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요것도 아마 따로 이제 연수를 할 건데요. 이 플랫폼 바로 있다라는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무조건 있다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건 아닙니까? 다 되십니다. 그 중에 하나란 있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면 좀 더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편리한지 예를 들어서 제가 URL 하나 보내드릴게요. 복사했습니다. 선생님들 채팅창 입력해 드려볼게요. 채팅창 한번 입력해 눌러보시겠습니까? 채팅창에 있는 거. 눌러보시면 선생님들 요 화면이 그대로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가지 않나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화면이 학생들에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유용해서 이런 교과서 형태를 좀 만들었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수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과서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작 사례 같은 게 있는데 2020년도 현장에서 처음에 추출한 수업 활동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학습 활동 유형은 크게 개념 설명형, 의사 결정형, 문제 해결형, 직간접 체험형, 놀이 활동형 물론 5개 더 나누려면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분류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같이 5개 정도 영역으로 엮었습니다. 지식 전달, 토의 토론, 탐구 프로젝트, 실험 실기 놀이 활동을 하는 교수학습 유형과 그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평가, 그다음에 퀴즈식으로 학습 확인하는 형태의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의 포트폴리오를 하는 평가, 그리고 실기를 하는 실험 실습형의 이런 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보고서 우수사례 보시면 교수학습 활동 유형에 막 체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갑자기 하실 텐데 이때 20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과서 하면은 이 온라인 콘텐츠는 교과서면 무조건 그러면 온라인 사용해야 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온라인, 그러니까 연차시로 잡았을 때 온라인과 온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교과서 형태 이제 이런 블렌디드 형태의 모형을 잡아서 저희가 수업을 짰고요. 이 형태를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고서에 여기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형태로 어떤 형태로 수업을 준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로 제가 했던 이제 수업 사례를 몇 가지 선생님들에게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갑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여기에 요즘 오마이걸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심심하면 선생님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마이걸 틀어주는데 오늘이 오마이걸 컴백곡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뜨네요. 애들 저희 반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 선생님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벌써 막 웃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웃고 있으면 선생님도 음악을 틀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나초 김진모라고 전 제 이름 쳤는데 이 온라인 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라는 이런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라는 교과서 우수 사례가 모여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셨고요. 수업 사례를 만드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금방 아실 건데요. 다른 분들의 수업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그렇고 전 제 수업 사례를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니까요. 짧게 한번 봐보실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뒤에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콘텐츠용 교과서는 원격 상황에서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깨트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학교 애들한테 일명 사적형 교과서는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없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태블릿은 제가 열심히 모은 관계로 현재 올해 180대가 오게 되면 한 900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부장한테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그래서 제 과학 실무원님한테 제가 샀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지금 900대가 있고요. 노트북도 인천교육청에서 신청한 만큼 준다 그래서 한 300대 정도 노트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준비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팅하는 장면이죠. 저 이제 이거 사실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다루나요? 아닙니다. 절대 처음부터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익숙해지는데 한 시간을 좀 주시면 됩니다. 한 아이들에게 어떤 뭐 처음 뭐 템플릿이나 처음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나 다룰 게 있으면 한 30분 정도만 얘들아 한번 갖고 놀아봐 하고 시간을 던져주면 30분 내에 아이들은 웬만한 기능을 다 익혀갑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작년도 애들이고요. 현재 4월 이제 3월 말이어서 이 학생들에 비하면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2, 30분 주면은 웬만한 이 컨텐츠의 기능들은 전부 다 익숙하게 다루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원격상에서 접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격상에 접속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수업 살이어서 수업 동시에서 좀 컨셉이었습니다. 원격상의 아이들과 오프라인 아이들이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컨셉을 잡았고요. 일단 요즘은 이렇게 하죠. 저희 오프라인 아이들 두고 이렇게 원격을 하잖아요. 그 컨셉으로 진행한 수업입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원격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좀 울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음소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했던 것들 잠깐 한번 보여줄게. 영상 하나 한번 보여줄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 했던 거죠 우리 이거? 네 맞아요. 우리가 자원 지금 성민이 목소리 들렸죠?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자원 재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직접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 봤어요. 골드버그 장치라 그래서 이 장치의 목적은 뭐였었죠? 우리 구글로 했었나요? 뭐로 했었죠? 구슬로 했었죠? 구슬에 어떻게 한테 만든 거를 안내하고 한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열심히 일단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 활용해가지고 기후 위기 관련돼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골드버그 장치,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슬이 굴러가는 장치를 재활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온라인 콘텐츠, 이 영상은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 영상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의 앞쪽 한쪽 파트에 대해 이걸 만드는 영상들을 알려주고 아이들 보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드는 방법들을. 칼을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찍고 만들고 교실 내에서 우리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원 재활용으로 만들었던 골드버그 장치를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보는 거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약간 비밀이 아닌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영상은 지금 처음 이 골드버그 장치를 만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샘플 영상으로서 잘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이 영상을 다른 학급에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학생들이 만든 설명한 영상을 이 교과서 링크를 타서 다른 학교의 학생 옆반 애들 누르면 저희 반 영상이 딱 나오게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같이 영상을 봤고요. 얼굴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어떤 자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교과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여기 선생님 보시면 다른 친구들이 만들었던 지금 여기 교과서 형태입니다. 학생들은 다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 그럼 교과서는 모르면 안 됩니까? 저는 뭐 교과서 플랫폼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 빅캔버스 알로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학생들의 협업형 확인하는 게 좀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교과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다 여기 지금 화면 똑같은 화면이죠? 여기에 좀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앞에서 지금 보여줄 것 뿐입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영상을 보고 다른 학급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저희 일반적으로 영상 만들 때 어떻게 영상 보죠? 앞에서 선생님이 TV로 이렇게 다 틀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다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을 3개 틀면 아이들은 3개를 보고 2개를 틀면 2개를 보고 선생님이 지정해준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료를 업로드해 놓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시다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계속 보지 못하거든요. 필요한 정보만 빨리빨리 넘겨서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골드버그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네, 실시간으로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만든 골드버그 장치는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각자 자기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골드버그 장치야 어떻게 달랐는지. 네, 딱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보이는 게 좋지 않으세요? 일단 티가 납니다. 누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영상을 먼저 처음 볼 때 모르고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시청한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어쩌면 그 학생들에겐 교과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다시 이렇게 업로드 여러분들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만든 영상을 다 같이 공유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골드버그라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 한 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아이들 똑같이 모든 교과서 형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차시에 배웠듯이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6가지 정도 그림을 뒀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각각의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코멘트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이거 지금 보면서 6가지 그림을 보고요. 학생들에게 에너지 형태가 뭐가 있나 물어보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수업에는 학생들이 책에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요, 적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어떻게 하죠? 발표는 어떻게 하죠?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 겁니다. 한 2~3명 친구가. 그럼 2~3명 친구가 발표를 하고 끝날 겁니다. 나머지 20몇 명의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기존의 수업에서 생각했던 서체킹 교과서죠. 근데 이 수업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달리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설사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주변에 달려있는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렇게 발표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멘트 여러분들 코멘트에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장면이랑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열기구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쭉 써보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쭉쭉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학생들이 지금 서로 얘들 이제 원격 상황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원격 상황 아이들 화상통을 쓰고 있죠.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활동 설명이 안 되는데 이 활동은 이제 아까는 답을 단 거고 지금부터 이 활동은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 주변에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해서 실시간 아이들이 지금부터 조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각 모둠별로 모여가지고 사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 가지고 오고 글자 쓰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물건들이 참 많죠. 물건들이 참 많이 있고 그 각각의 물건들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전환이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각 모둠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활동물도 주로 학생들에게 물론 요즘은 좀 많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서치킹 교과서를 했을 경우에는 집에서 찾아봐가지고 그걸 손으로 쓰던가 손으로 쓰던가 아니면 뭐 잘라서 붙이던가 뭘 하겠죠. 그 자체도 의미는 있죠.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이제 즉각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원격 친구들도 지금 각각의 캔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격 아이들은 오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러지 못하겠죠. 원격 아이들은 집에서 하지 못하겠죠. 혼자서 아마 활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각각의 캔버스에 들어가서 자기 캔버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화상회의를 키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들끼리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격상으로서 물론 나머지 4명은 다 킬 필요가 없는데 여기 한 명의 친구가 원격상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다 켜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제가 카메라가 찍고 있네요. 그럼 이제는 다음 활동으로 우리 주변의 에너지 전환 장치를 우리가 알아보았고 우리가 자원 재활용으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골드버그 장치를 이번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 지금부터 한번 에너지 전환 장치를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장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무작정 막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 장치가 잘 구성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만들어 볼지를 각각의 모둠별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격으로 접속한 친구들도 있죠. 원격으로 접속한 친구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려면 카메라로 하나 정도 카메라로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친구들과 같이 원격 상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장치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서면 무조건 인터넷을 활용하고 원격에서 사용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에너지 전환 장치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트북이고 화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가상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직접 여기다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개 지금 쭉 이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하게 엄청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굳이 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결과물들 다 이렇게 뭐 아까 칠판에 그렸던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것들, 그 다음에 조사,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가면서 가상 공간 속에다 자기들이 하나의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른 모둠에 진단 형식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모든 거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까 칠판에 설계했던 게 이런 거고요. 직접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굴러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쭉 이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내에서.
서로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에너지 전환 장치를 직접 친구들한테 가상현실로 구현해서 우리가 직접 증강으로 에너지 전환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장치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상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 후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된 점, 아니면 배운 점, 느낀 점,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 촬영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골드버그 이렇게 에너지 전환 장치를 배우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알로 교과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과서에 지금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작성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정리한 거, 장점, 누가 어떤 생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실시간. 회의를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명하는 영상도 찍어가지고 영상도 첨부해서 네, 지금 여기까지가 이 수업이었는데 요거 전에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 저 소감 말고 학생들 소감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학생들 이야기. 이 수업이 끝난 학생들 이야기. 정말 양심껏 1%의 양념도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물론 눈치껏 한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절대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는 필요 없고 학교 우리 학생 들어야 할 수 있을 있었는데 또 평소와 쏙쏙 이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볼게요. 우리들을 제일 잘 아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는 맞춤형 교과서라 쏙쏙 이해가 잘 됩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교과서 내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정리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또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 만나지 못해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무언가를 함께 상의하고 만들어서 친목을 다지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책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과 교과서에 필요한 영상들을 각자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3D, 코딩 같은 것들을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쉽고 피드백도 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적고 친구의 의견도 적기 쉬워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과서로 수업하니 친구들의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대면으로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들 다른 친구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가 좋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몇 명만 발표하고 몇 명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면 뭔가 막 첨단 기술이 나와야 되고 뭔가 영상이 나오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수업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저희 수업의 포인트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 협업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피드백 주면서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 서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이게 제 교과서 형태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생각을 이렇게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나누는 것보다 캔버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자서 만들 때는 나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 좋고 모둠으로 활동할 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모여 친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며 그 생각을 합해서 결과물이 나와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친구의 의견을 보았는데 글도 너무 잘 쓰고 의견도 타당하고 논리적이어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교과서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IT 기기를 잘 다루지 못했는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 여러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어 친구들 중에 가장 ICT 역량이 약했던 제가 이제는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 편집, 코딩, VR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방금 말했던 그 ICT 능력을 저는 좀 무시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걔들은 이걸 신경 쓰지라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 벌어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하면 이 디지털 문해력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때 보고 이때는 몰랐고 요즘 들어 느끼고 있는 거 영상이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로 수업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 골드버그와 에너지 변환 장치 만들기였는데요. 코스페이시스에서 내가 만든 것을 AR과 VR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설계도를 토대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작업도 온라인 교과서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과서로 친구들과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친구들이 어떤 책을 왜 좋아하는지, 그 책의 줄거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3D 작품 전시회를 만들어서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아이디어를 얻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을 하면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뭔가 전시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서치학행 교과서와의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국어 교과서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죠. 친구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을 들어보세요. 답을 하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이들이 막 친구들한테 막 이제 뭐 오프라인 요즘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답을 할 겁니다. 근데 답을 발표를 몇 명이 하죠? 한 두세 명이 발표를 할 겁니다. 물어보자 하면은. 근데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 내에서 하게 되면은 서로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발표를 하게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했는지 먼저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오수 사례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학생들과 이렇게 했던 영상 사례입니다. 아까 발표했던 영상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멘트는 그 애들 치는 멘트 보고 그대로 쳤던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중심 수업의 경우 다양한 교과의 성취 기준을 묶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활용하기에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협력형 교과서 중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췌하였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등을 모아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원하는 수업의 흐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구성하면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 교과서를 활용한 배움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이 교과서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거 영상은 아까 수업을 제가 다시 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들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아까는 좀 영상용이었고 이건 실제용입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무슨 수업이 조용하나 싶다. 그건 영상용이었고요. 실제 수업은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수업이 되구나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캡처한 거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갖다 붙이게 이렇게 하면서 누가 지금 이거는 일모듬 조희혁, 최동윤, 김지호, 이채은 학생들 4명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전환 장치 실시간으로 지금 이건 8배속이네요. 이 정도까지 빠르진 않고요. 8배속으로 해놓은 지금 수업 이제 교과서의 한 형태입니다. 막 가지고 막 차로 잡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여기다 꼭 올려주면은 얘가 여기 치고 그리고 약간 살짝 기울여줘야 지금 봐보세요.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한쪽에서 만들어가고 이런 수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아마 이런 수업을 좀 서론스러워 하시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습 중입니다.
보시죠. 지금 여기 이 모둠이 조금 인상 깊었던 건데 이렇게 협의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반영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교과서의 모습.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 같이 막 콘텐츠 보고 막 활용하고 막 들어가고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같이 콘텐츠 이용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살펴보면서 한쪽 친구들은 또 오프라인 상에서 막 활동하고 이런 장면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냥 두 개를 만들었거든? 두 개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파티션 끝낼 거야. 어떻게 만나면 아니지,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진짜로 아까 가상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서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게 지금 증강현실이죠. 저희 이렇게 과학실 배경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띄워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증강현실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 띄워놓고 있고. 네. 저는 진짜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좀 하는 편이라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국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에 저희 교과서에 답을 다는 게 있잖아요. 답을 달게 되면 아이들이 국어 답을 달게 되는데 교과서를 아예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교과서를 단 다음에 학생들에게 답을 달게 합니다. 8번 답이었죠. 이게 왜 제목이 마지막 숨바꼭질일까요에 대한 답을 쭈쭈 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컨텐츠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쭈쭈 달기 시작하고요. 이 중에는 물론 잘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잘 몰라서 답을 모르는 친구도 있겠는데 눈치껏 다른 친구들 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구나 하고 막 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컨텐츠를 활용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반 26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누가 빠져 있는지 금방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학습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후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결과물이 증명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광고 이야기,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약간 8배속으로 보여드렸던 그 수업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광고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 보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수업한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더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55분이 돼서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10분이 있다 끝나고 쉬었다가 영상 같이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공모전에 나갔던 거 한번 살펴보고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뭔가 이 수업을 하면은 막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교과서 보시면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건 이것밖에 없죠. 다 살펴볼까요? 영상 막 올린 거 다. 그 다음에 사진 몇 개 올린 게 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 거죠.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활동장 이렇게 아이들 올리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영상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찾아서 이거는 뭐 한준희 학생이 올린 것 같고, 이거는 정재규 학생이 올렸고, 이건 윤성민 학생이 올렸고, 이건 김주희 학생이 올렸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알게 된 점,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해 봅시다. 끝이에요. 에너지 전환사를 정리해 봅시다. 학생들이 들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막 선생님 이거 뭐 너무 막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썼던 거는 이 형태는 온라인 서책형 이 교과서 형태일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요. 글자. 아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선생님들 이거 이제 아이들하고 출석 체크하면서 주말 동안 한 일이었고요. 제가 말한 사책형 온라인 형태 교과서 형태입니다. 뭐, 선생님 이게 뭐 다는 아닌데 이거 교과서 저희 PDF 캡처잖아요, 이렇게. 네, 교과서 PDF 학생들한테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뭐 선생님 교과서 PDF잖아요. 이게 온라인 온오프라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질문이 있죠, 여기 질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경미이는 왜 어머니에게 뽀르투한 기색을 했나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 아이들이 답해 줄 거죠. 이렇게 다. 3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럼 다 아이들이 활동하는지 서로 보고 나 몰라도 위에 그 친구들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또 읽어가면서 교과서 없는 친구들도 여 링크에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교과서 화면 보면서 이거 눌러가면서 아이들이 답변을 쭉쭉 달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이 형태가 제가 이제 임의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잡은 사책형 플러스 온라인 형태 수업 형태가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협업형,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형태, 협업형 형태고요. 세 번째, 이 수업은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했던 건데 원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했던 거죠. 저희 교과서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수업, 이 협업형 형태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 교과서가 이거입니다. 사실 안내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오늘 이거 사실 이 수업은 뭔가 계획되어 있던 수업이 아닙니다. 그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지금 우리 이거 펴보자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시간표가 잘못 갖고 와서 국어 교과서가 없어요. 학교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몇 명,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바로 교과서 그 디지털 웹뷰 해가지고 교과서 캡처해가지고 집어넣고요. 오늘 뭐 배울까 치게 했습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배울 게 하게 한다고요. 교과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날 수업이 뭐였냐면요. 영상 만드는 계획 짜는 거였어요. 공익 광고 영상 만드는 계획 짜기. 이게 바로 이날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 뭘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게 했어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영상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은 눌러서 영상을 보겠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재생 아이들이 영상을 봤을 거예요. 공익광고 영상을 여러 개 봤을 거예요. 제가 본 영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상을 여러 개 봤을 겁니다. 보고 나서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광고가 뭐냐 하면서 지금 동기유발로 공익광고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 광고가 기억에 남습니다. 카시트 광고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썼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썼어요. 그랬구나. 이야기를 동기유발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뭐 했냐면요. 본인이 관심 있는 캔버스에 가서 만들고 싶은 광고 영상 아이디어 입력하라고 한 다음에 9시 10분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만드는 교과서 형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건 배려 캔버스, 이건 지구 캔버스, 이거는 교복 페이지, 그다음에 이건 미세먼지. 저희 지금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주제가 이 온라인형 여기 주제가 보시면 배려, 지구, 교복, 전통문화 적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만들고 싶은지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배려 만들고 싶어. 나는 지구에 관련된 거 만들고 싶어. 나는 교복 관련된 거 만들고 싶어. 나는 뭐 미세먼지 애들 그냥 한참 미세먼지 관심 많았나 봐요. 전통문화 막 나왔어요 다. 아이들이 확실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죠.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구나 이거 알 수 있었고 아이들이 독서 공익 광고 만들자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게 적당히 일자리 공익 광고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의견 내면서 아이들이 정말 책 읽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냈고요. 제가 한 건 없겠죠. 아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친 겁니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활동이 뭐였죠? 관심 있는 캔버스에 들어가서 화상회를 통해 친구들과 광고 영상 제작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세요. 제가 한 거 아니죠. 그냥 가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하고 완료 코멘트를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가 지금 지구 관련되어 있는 캔버스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였냐면요. 아이들끼리 이거 제가 일체 없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거 여기 보시면 김지호님이 수정이라고 보이시죠? 김지호님이 한 거예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 거 이렇게 하나씩 얘는 뭐 의사가 냈고 그다음에 얘는 지호가 수정을 했다는 거는 줄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투표한 거예요. 투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 우리 이걸로 하자. 이거 하자고 해서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각자 한 개씩 의견을 낸 다음에 투표해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김지호님에게 쓴 거예요. 광고에 삽입하고 싶은 사진이랑 동영상 자료 넣자. 이렇게 자기들이 막 찾아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찾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계획표 짜고 뭐 역할은 누가 뭐 할지 쓰고 딱 보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되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죠. 지금 한눈에. 그다음에 야 우리 인트로는 검은 배경으로 하고 지구가 이거 다 애들이 협의한 거죠. 다들. 그다음에 지구 뉴스 만들고 현지 모습 2, 3초 보여준 다음에 어두운 배경 부금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막 회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영상 찍을 거 하자. 그럼 영상 못 찍을까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야 일회용코 많이 쓰는 거 하자. 쓰레기 버리는 거 하자. 물 낭비하는 거 하자. 뭐가 나왔죠? 요거 2표, 요거 2표. 선정 요걸로 된 거예요. 요거. 선정된 거죠. 애들이 이렇게 투표한 겁니다. 그리고 촬영은 3개를 이제 뭐랑 하자고 아이들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친구들이 서로 다른 캔버스에 가서 영상 보고 느낀 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보연 점이고요. 이게 아마 막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막 짜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 아이들이 그냥 한 겁니다. 아이들이 만든 영상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만든 그 검정색 인트로에다가 뭐 했던 것들을 아까 아이들이 사진 사진들 있죠. 막 모아놨던 사진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들이 집어넣고 44초짜리 영상. 그다음에 아까 그 쓰레기 막 버리는 거 영상만 찍자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찍은 거예요. 오프라인 때 이 태블릿으로 쓰레기 막 버리는 거 찍고 그다음에 물 낭비하는 거 찍자 그랬잖아요. 아까 물 낭비하는 거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런 거 찍어서 물 아까 뭐였죠 이거? 영상 3개 찍자 했는데 3번째 물 막 버리는 거 물통 막 함부로 버리는 거 이런 거 찍어서 나구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 다 새기고 이거죠. 저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거 하자 이렇게 안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길만 열어주고 있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이 교과서 내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교과서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협업형 형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협업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업형. 그 다음에 이것도 협업형입니다. 아이들의 이 수업은 그때 뭐였냐면요. 저희가 그린 스마트 뭐 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상품을 만들라는 수업이었어요. 상품 만들기 수업이었죠.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캐릭터 똑같은 절차예요. 자기들끼리 캐릭터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1차 도안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거 2차 도안 이거 나왔어. 당첨 이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들이 야 나는 요즘 좋으니까 부채로 만들자. 나는 삼각김밥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텀블러 만들었으면 좋겠어. 난 무드등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이들 의견대로 디자인해서 나왔던 이런 수업 형태입니다.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공간 속에 협업했던 수업들입니다.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붙이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름 이 교과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공유 형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형태는 게시형입니다. 초창기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매우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구글 사이트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이트 링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본교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데 인천 참마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링크 들어가서 9월 4일 날 배울 내용 예를 들어서 다 교과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 할 것들 다 링크랑 걸어 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이렇게 다 해서 아이들이 답해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답하고 공부하고 뭐 실차 영어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날 했던 것들 다 이렇게 공유하게 하고 홈으로 가서 이렇게 만드는 활동 이렇게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었죠? 여기 보면은 뭐 프로젝트 단위 학습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원책 읽기로 체험하는 경주의 우리 생활. 이거의 장점은 뭐죠? 한번 내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동학년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누가 한 명이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래서 뭐 내가 만드는 건 뭐가 좋을까 일상생활 영상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바로 형태, 바로 이 형태는 게시형 형태 수업. 다음은 단일 수업형으로요. 그냥 이렇게 한 차씩으로 선생님들에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북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셰프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이 교과서 캡처해가지고 플레이 눌러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였죠. 지금 아이들 눌러면 활동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사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아예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바로 단일 수업형 링크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잇따라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온라인 콘텐츠형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배포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형태의 단일 수업형 교과서 형태인 잇따 활용 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요거 누르시면 요게 잇따 형태 플랫폼인데 이거는 오늘도 먹어왔던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선생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링크를 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미리 게시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지금 얘들아 이제 교과서 같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 장면들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가 만들었던 건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형태에 올려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엉망이네요. 너무 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 소감입니다. 이거 학생들 사용 소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제가 온라인 교과서 어떻게 공모전에 나갔던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어떤 걸로 공모전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공모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2021학년도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사로 공모전.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낸 겁니다. 낸 거였고요. 높은 상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의 제목은 에코 챌린지로 지구촌 세계시민온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다 같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까요? 잠시만요. 일단 제 교과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 공유 잘못됐다가는 좀 튕길까봐 잠깐만 선생님들요. 잠깐만 손 좀 보고 공유 드릴게요. 요게 선생님들 또 저 대회 나갈 때 되게 떨리게 나간 거라서 보시면 원래 아시죠? 만들 때랑 보는 사람은 다른 느낌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내드린 게 제가 만들었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번에 공모전에 나갔던 그 링크입니다. 아마 심사위원들이 봤던 그 링크일 겁니다. 아마 첫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도 보셔도 되는데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와, 많이 들어오시네요. 교과서 폭발. 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아까 봤던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빅캔버스 알로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요. 교과서는 하나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어떠세요, 선생님들? 바로 보이시죠? 누가 뭐인지. 지금은 비의원을 했지만 저는 사실 저희 반 아이들은 계정을 다 만들어서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누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읽기 권한만 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눌러도 안 되실 거예요. 보기만 해놨던 거라서 읽기 권한만 됐던 거고요. 학생들한테 오늘 배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주제는 아이들에게 오늘 요즘 환경 문제랑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요즘 이게 좀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핫 주제를 생각해가지고요. 요즘 학교에 또 인천은 요즘 기후위기 실천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엮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랑 세계 시민 알기.
두 번째는 에코 챌린지 캠페인 만들기. 세 번째는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 가리고 계시네요. 세우기. 이게 세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교과서 형태로 주었고요. 이거는 교과서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글씨를 쓰는 거, 이거는 뭐 협업형 워크북, 이건 영상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과서 1, 2, 3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조금 급해가지고 했던 건데 왔다 갔다 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아 지금부터 이쪽으로 이동하자. 지금부터 이거 활동 이렇게 안내가 됐는데 심사위원들이 좀 처음에 보기엔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호 첫 번째 교과서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 보통 물론 설명을 하죠. 얘들아 우리 환경 문제 세계시민을 알아보자. 우리 할 거고 지구촌 환경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구촌 환경 문제 알아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계시민 역할을 할지 알아보고 우리의 실천을 알아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일반적인 수업을 할 땐 저희는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막 설명을 할 겁니다. 막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할 겁니다. 저는 좀 수업 형태를 좀 바꿔서 학생들이 제가 없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요. 이렇게 교과서 1 첫 번째 활동, 지구촌 환경 문제에서 지구온난화는 무엇인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도 이렇게 다 링크 걸었습니다. 아이들 영상 봤죠? 그래서 1번 답을 달게 했죠. 얘들아 지구온난화로 어려움을 겪을 대상은 누구일까?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단 거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누굴까요? 아이들이 단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명만 데리고 수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모전이 나서 좀 데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친 겁니다. 사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공모했던 내용들 이렇게 쳤습니다. 어떤 결혼을 걸고 있을까요? 이렇게 뭐 결혼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한 게 없고 아이들이 스스로 영상 보고 학습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첫 번째 파트는 지구온난화 파트, 두 번째 파트는 플라스틱 문제 파트,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근데 지금 페이지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바뀌면 혼란스러운 거 두 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영상 보고 똑같이 누가 어려움을 갖게 됐냐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미세먼지 알고 미세먼지 관련된 파트를 했죠. 그래서 미세먼지 누가 어려움을 겪나요? 누가 뭐 어떤 것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학습을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참고로 이거 아이들이 이 당시에 다 이렇게 칩니다. 저희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거든요. 다 치기 때문에 엄청 빨리 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활동 두 번째로는 세계 시민 역할 알아보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모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그러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근데 한번 우리가 세계 시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세계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계 시민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했고요. 야 그러면 세계 시민이 뭔지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저희 했던 그 링크 있죠. 알로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다음 링크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야 그럼 우리가 환경 문제 세계 시민 하려면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동영상 자료 한번 정리해보고 블로그나 카페 가서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글 남겨보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뭐죠? 여기는 기타 자료, 뉴스 기사 같은 가져와 보자 해볼까요? 이거 누가 가져왔죠? 이거 보면은 이게 안 뜨네요. 이상하게 지금은. 여기서 아이들이 다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환경 문제와 세계 시민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된 점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써서 아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이렇게 이건 아이들이 가져온 자료, 정리한 자료. 이거는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 거, 내용들 이를 바탕으로 아 우리가 세계 시민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구나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애들은 당연히 여기로 가는데 심사위원 분들은 제 느낌에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뒤로 가는 게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 저희 반 애들은 좀 익숙하겠죠. 일로 같이 가서. 그래서 세계 시민 이렇게 역할을 보였고요. 세 번째 활동.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계 시민이 이런 건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글 넣고 영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세계 시민 역할 이런 걸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학생들과 아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이 돼야 되구나. 그럼 우리는 뭘 세계 시민이 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활동 1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 활동이 끝났고요.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로 가서 이번엔 에코 챌린지 캠페인이라 그래서 학생들 주도의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프로젝트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는 에코 챌린지인데 선택학습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로 웨이스트 홍보물을 만드는 콘텐츠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공익 광고 만드는 거, 세 번째는 학교 투어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 3가지 캠페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에코 챌린지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중에 선택 3 중에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활동이라는 지금은 조금 막 너무 좀 화려하네요. 눈에 애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네요. 심사위원들은.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 선생님들이 얘들아 제로 웨이스트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이런 거야 라고 선생님들 이제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다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제로 웨이스트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 챌린지 캠페인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이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만드는 거 선생님들 저희 이거 뭐로 만든 미리 캔버스로 만들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캔버스 얘들아 지금부터 따라해봐. 미리 캔버스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내할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링크 1-2개만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그냥 영상 보고 다 할 줄 압니다. 정확히 10분 내로 로그인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저는 워낙 이제 아이들한테 다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분 내로 아이들은 다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고요. 활동 두 번째는 공익 광고 만드는 거죠. 우리 환경 보호 공익 광고 만들자 해가지고 애들 공익 광고 이렇게 만들게 하고 공익 광고 만들 때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반 애들은 물론 만들 수 있었지만 영상을 만드는 거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야 공익 광고 만드는 거 영상은 키네마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이렇게 찍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두 번째 선택 활동을 할 때들이 이걸 하는 거죠. 세 번째 활동은 생태지도 만드는 거여서 우리 학교 숲투어 만들 건데 학교 생태지도는 이런 거야. 이런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학교 챌린지 캠페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숲투어 프로그램 만들 때 학교에 어떤 숲이 있는지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아이들이 요즘은 저희 5년 전만 해도 저희 여기 앞에 있는 꽃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저희 5년 전에 이렇게 왜 식물도감 폈어요. 식물도감 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을 찍으면 다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사용법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하고요. 원래 이 의미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의미인 건데 조금 눈에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홍보 게시물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건 김지호가 만들었고 이건 이성원이 만들었고 이거는 이강우가 만들었고 이건 조유혁이 만들었고 각자 아이들 다르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줘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 게시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로 홍보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 광고 만들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거랑 좀 비슷한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활동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학교 숲 투어 프로그램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학교 생태계에 관심을 갖자고 목적을 두었고요. 이게 지금 학교를 이렇게 제가 학교 그 구글 어스로 학교 정면을 다 찍은 다음에 전경을 위에서 찍은 다음에 아이들 구역을 쪼개줬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쪼개신 다음에 학교 숲 투어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활동하는 교과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다 찍었어요. 다 좀 난잡하네 지금 아이들 만져가지고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1구역 저희 학교 지금 저희 아이들은 알 건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오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어떤 꽃들이 있는지 다 가가지고 다 찍었습니다. 찍고 1구역에는 이런 꽃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찍었어요. 각자 찍은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2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구역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4구역에는 요거 있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다 찍었어요. 찍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사를 한 거죠. 5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교 저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찍었죠. 찍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찍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활동으로 여기 또 여기 뒤로 다시 가보면요. 이게 안 나오네요. 얘가 지금 학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투어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학교에 1학년, 2학년들한테 우리 학교 숲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 조사한 걸 바탕으로 자기 구역을 여기 보시면 대본 짜고 역할 정해서 했죠. 그래서 이 구역 안녕하세요 저희 청라초 이 구역인데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구역마다 대본 짰죠. 대본 짜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이거 하나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만 있나? 이거네 영상 이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우리 학교 병설 유치원 놀이터 주변입니다. 이곳 놀이터에는 유치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지금 생각하면 얘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간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자 일반 학생들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또한 이곳 주변에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나 포레미아, 오성국, 메리골드가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예쁜 외형과 짙은 냄새로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봉선화는 서양의 것을 쏠펴서 서양 봉선화라고 하네요. 또한 우성국은 국화와 비슷하게 생겨 국화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꽃은 사람의 심리를 진정시키거나 설레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인천 청라초등학교의 여러 꽃들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숲을 만들었고요. 여기 또 여기 이 친구도 만들었는데요. 이 친구 한번 봐볼까요? 이건 TMI이긴 한데 저희 반 첫 주 과제가 주말 과제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과제였어요. 주말 과제가 주말 브이로그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하긴 해요. 첫 주부터 영상 만들기 과제를 해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상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해졌던 게 그래도 그나마 좀 TMI이긴 합니다. 근데 인천 청라초 하단 1구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루드베키아입니다. 이 꽃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자라고 약 30에서 90cm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이 꽃은 콜레우스입니다. 전 세계에 150여 종이 있고 높이가 무려 50에서 100cm 정도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꽃은 서양 봉선화입니다. 주로 하단이나 화분용 식물로 재배됩니다. 꽃색은 백색, 분홍색, 적색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구역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영상 만들었고요. 문제는 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 번씩 보는 게 아이들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이들이 에코 챌린지 캠페인 3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홍보물 만들기, 그다음에 공익 광고 만들기, 학교에서 투어포를 만들기 이 3가지 중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활동이 환경 문제 알아보는, 환경과 세계식 알아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직접 아이들이 실천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라는 거는 얘들한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시하자, 공유하자, 알리자. 라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직접 보호하는 플랫폼이다. 이런 거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들아 코스페이시스라는 건데 그거는 이런 것들이야. 또 기본 기능을 알려주고요. 아이들에게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활동하는 방법들이고요. 여기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누르면 지금은 이제 보기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놨던 이제 가상 공간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플레이하면 학생들이 아까 저희 만들어 온 겁니다. 저는 잘 못 만드는데 애들은 금방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장하면 입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까 그때 교과서를 다 캡처했더라고요. 캡처해서 아이들이 지구촌의 환경 문제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저도 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으시죠.
저는 다만 이렇게 세우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영상 누르면 다 영상 나와요. Hello,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We've raised 이렇게 링크 영상 다 걸릴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활동은 뭐죠? 일로 가면 학생들이 또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이거는 이제 그날 배우고 느낀 점 친구들 소감 결과물이죠. 참 좋지 않나요? 언제든지 자기가 활동했던 걸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는 건 이 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챌린지 아까 저기 환경 문제 자기들이 조사했던 내용들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우리가 했던 그 에코 챌린지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이미지로 정리를 했고요. 쭉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만들었네 지금 생각해도. 그 다음에 방 들어가고 네 번째 방 들어가서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처음 애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수 생태지도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수 생태지도로 이동하면 이게 아이들 저희 학교 구역 1, 2, 3, 4, 5 구역.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게 원래 이렇게 깔끔했었거든요. 좀 더 이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1, 2 똑같이 구역인데 여기는 이게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역. 뒤쪽 보시면 1구역에는 뭐가 있는지 2구역에는 뭐가 있는지 3구역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놔가지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공익광고 영상은 공익광고는 이렇게 해놔서 아이들이 공익광고 만들어 놓은 것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다 절차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물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다 재생이 되죠.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다 공유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생태 숲에서 단순히 학교 숲만 만든 게 아니라 생태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개 프로그램이었죠. 이번에 이 남자 학생에게 만들어 놓은 거 볼까요? 여성의 칭찬인데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놀면서 쉴 수 있기도 하고 신기하게 생겼지만 남학생이라서 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공부하고 끝나고 난 친구들의 소감, 배운 소감을 아이들이 그날 끝나고 배운 소감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열심히 캡처하고 다 올렸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죠. 활동 3. 활동 발표 및 프로젝트 정리하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자유롭게 소감을 남겨보자. 이렇게 아이들이 남긴 소감입니다. 에코 챌린지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적어놨죠. 소아린, 이성원 학생, 조혜학 학생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배웠던 점 하고 서로 이건 이강호 학생이 남긴 거고 이거는 유경란 학생이 잘했다고 해주는 거고 윤혜수 학생이 글을 남기고 유경란 학생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글을 남기고 칭찬하는 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거 활동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활동 다시 한번 아이들끼리 답을 남기면서 뭐가 새로 생겼냐, 앞으로 뭘 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양치할 때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겠다, 뭐 포장이 맞는 제품은 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 발표 및 프로젝트를 정리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이 교과서 형태였고요. 이런 교과서 형태를 제공해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주요 활동을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미리 설계를 했었죠.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확인하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아까 했던 그 장면들 서로 장면이거든요. 저 보시면 막 찍고 있죠. 타자로 잘 치죠. 예, 지금 애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 이렇게 지금 아까 그 뭐 실시간 장면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옮겨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 챌린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아까 만들었던 콘텐츠, 광고, 학교 숲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제로에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숲 투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었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뛰어놀 수 있는
제가 애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찍고 편집하는 장면을 전 찍은 거죠. 이 학생은 촬영, 이 학생은 아까 그 대본 읽고 나는 이 학생을 찍고 이걸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간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자 일반 학생들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또한 이곳 주변에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생태계를 위해 꽃과 나무,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동천화, 소렌이나 그리고 아까 그 제로 그 공간 만든 거 있었죠. 에코 챌린지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렇게 여기 지금 벽 세우고 있는 거,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벽 세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벽 세워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벽 세우고 있죠, 열심히. 지금 생각해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영상 보더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높이가 안 맞지 않아? 아니 여기 그냥 여기는 지구 온난화랑 높이가 안 맞대요, 애들이. 그래서 들어갔던 장면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로 수업을 했더니 이런 미래형 교과서의 효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인식이 증진하였고요.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도 같이 함양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위한 보조 교재로서 이 프로젝트 수업 운영에 지원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과 활동이 중심이 되던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시간이 저희가 이거를 빨리 원래 제 연수의 특징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지식센터의 연수의 특징은 이수 시간에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제가 5분만 선생님들과 더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캔버스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거 이제 뭐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합니다. 뭐 했었죠? 국어 시간에 봄과 관련된 시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장점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거 한번 새 프로젝트 한번 드려볼게요. 새 프로젝트를 연수하고요. 캔버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일단 캔버스 추가해 볼게요. 몇 명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수용. 그 다음에 자료는 오늘 2022년 3월 28일까지. 이렇게 몇 명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밀려 터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캔버스 사용할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한테 공유, 그리고 링크로 공유, 링크 복사하기 갖다 붙입니다. 선생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 제가 페이지를 엄청 많이 만들 테니까 들어오셔서 아무 페이지나 잡아보세요. 들어오시면요, 선생님들. 그냥 비회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아무 페이지나 하나 잡으셔가지고 상단에 페이지 제목 하나 자기 이름 써보세요. 이름 하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저 3페이지 말고 다른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페이지 잡지 마시고요. 각자 자기 페이지 하나씩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아보셨죠? 일단 저도 하나 잡겠습니다. 이거는 제 거 보람의 1번,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2번, 김진모, 시범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잡아놨습니다. 뭐죠? 이거 지워야겠네요. 일단 선생님들, 인가 어떻게 만드는지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여기 텍스트 입력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걸로. 두 번째 이걸로. 2번 눌러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죠. 글씨를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글씨를 쓰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입력 같은 걸 해가지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다 글씨를 쓰는 거죠. 글씨 연습. 선생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T 누르던가요? 숫자 4를 쓰시던가요? 글씨는 당연히 글자 포인트 늘릴 수도 있고요. 텍스트 입력 형식을 좀 바꿔서 제목 형식이나 뭐 체크리스트 형식 아니면 뭐 기호리스트 형식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크게 주로 쓰는 편이라서 그냥 제목 입력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하기도 하고요. 글씨 당연히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글씨 폰트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이들은 정말 잘 만듭니다. 애들한테 제가 주로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오늘 연수들은 연수의
소감을 적어 볼까요?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다른 것들 뭐 하시면 금방 하시겠지만 여기 포스트잇 도구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가 있거든요. 얘 한 다음에 요거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저는 뭐 지금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셔요. 그다음 더블 클릭해서 쓰시면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근데 글씨 작네. 이거 바꿔야겠네.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체 나눔 스퀘어 글씨 크게 112 이런 식으로 각자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아이들이 했던 그 방식인 거예요, 선생님들. 네, 코멘트 추가도 되죠.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한번 선생님들 코멘트 제 거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 2페이지에 있거든요. 어이구야, 제가 엉뚱한 게 달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변수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3페이지, 2페이지 달았는데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어이구야, 글씨 이제 첫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선생님들 내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30분 놀게 해주면 대충 정리 기능 알아서 하고요. 코멘트 한번 달아볼게요. 선생님들 여기다 3페이지 달아야겠다. 3페이지다가 여기 할게요. 3페이지 여기다 할게요. 여기 할게요. 코멘트 추가하고요. 여기 누르시면 코멘트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소감 적어주세요. 이것만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 4번 누르시고요. 여기다 한번 소감 한번 적어주셨습니까 지금? 적어보세요. 실시간 달리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죠. 실시간으로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B1에서 이제 이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우리 반 26명이면 26개 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달리면서 할 수 있죠. 얼굴 선생님들 이렇게 할 수 있고 유튜브 자료 같은 거 가져올 때도 선생님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식센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관성을 가져야겠죠. 오마이걸 검색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사진이 다 붙죠. 전부 다. 선생님들 사진 갖다 붙였죠. 봐보세요. 사진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전부 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자료 같은 거 아이들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링크 이렇게 여기다 링크를 직접 다시 검색하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제 이름을 치거든요. 정나초 김진모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아이들이 공개된 것도 하고요. 아까 스티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야, 이 의견 좋아, 이거 좋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기들끼리 의견 표시하거나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영어로 굿 치면 뭐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거 너무 크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 해가지고요. 아이들은 능수능란하게 정말 잘할 수 있어서 저는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협업형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협업형으로 서로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학생들과 함께 이것만 좋다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 정말 많은 플랫폼이 있고 정말 많은 온라인 콘텐츠 툴이 있는데 선생님들 그거 활용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누가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구글 사이트는요, 선생님들 혼자 그냥 만드셔서요, 공유하시는 게 좋고요. 이따가 좀 더 선생님들이 만들기 좀 편하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따 연수도 엄청 많을 거고요. 여기 유튜브에 이따 연수 치시면 아마 엄청 많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소감 적었습니다. 자세한 또 연수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